오늘은 요청받은 게 지진과 화산에 대해서 뭐 지구 환경 변화하고 관련된 걸 좀 이야기해 달라 그래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그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연에서 발생하는 변화 과정을 우리가 지질 사건이라고 하는데, 지질 사건은 두 가지 형태로 일어납니다. 하나는 유니포미타리아니즘이라고 해가지고 동일 과정설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현재는 과거의 열세다.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제가 있는 부산대학교 지구관 앞에 미리네골이라고 있는데 풍화 침식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 우리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것처럼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동일 과정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느 날 갑자기 쾅 땅이 흔들렸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 나오는 격변적인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격변적인 사건이 됩니다. 이게 두 개가 서로 순서가 있는 게 아니고 섞여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일어나고 있는데, 지질학적 현상 중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잠재적인 재해의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인류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이제 산사태, 지진, 화산이 있는데, 어떤 자연 현상 또는 사건이 재산이나 인명에 위협이 될 때 우리가 위험하다 이래 느끼면은 그걸 자연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해저드라고 하고, 그 사건이 인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는 재난이라고 부릅니다. 디제스트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광범위한 재산 피해가 일으켰을 때 그걸 재앙 카타스트로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산이나 지진하면 화성쇠설물, 화산가스, 용암류, 라하라가 홍수, 그 화산 이류, 그 다음에 화쇄류, 측방폭발, 탄도성 분출물 이런 내용은 뒤에 말씀드리고요. 지진도 발생하면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 수문, 대기, 들불, 기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동일 과정설에 의해서 천천히 일어날 수 있는 건데, 화산과 지진은 순식간에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규모 2.0 이상의 국내 지진을 보면 2015년부터 보면은 44회, 2016년도 252회, 2017년도 223회, 115회 이렇게 좀 줄다가 68, 70, 77, 105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같으면은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105회 발생했는데, 유감 지진은 18회, 유감 지진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거. 지진은 포항에서 났는데 서울에 사는 사람이 자기 집이 흔들리는 걸 느꼈다고 119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그러면 정신적인 지진을 겪은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이제 기상 관측해가지고 쭉 오면 지진이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날로그 관측이고, 아날로그 관측은 드럼통에 지진이 기록되는 걸 사람이 읽어가지고 하는 거고, 여기 있는 것은 디지털은 컴퓨터로 다 처리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유감 지진입니다. 여기 노란 선으로 되어 있는 거. 요때 조금 한때 증가했지만 아주 거의 비슷하면서 조금 증가하는 추세로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진 발생하는 걸 여기 나오는 걸 다 점을 찍어 보면은 요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만 확대해서 그림을 이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1960년부터 2011년도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만주, 일본에서 나타난 지진을 다 표현하면은 우리나라는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진국인 일본과 같은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우리나라 역사서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동국여지, 성남, 조선왕조실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쭉 서기 2년부터 1904년까지 지진을 전체 헤아리면 2100회 정도가 있었고, 삼국사는 문헌에 그 중에 가장 큰 지진은 뭔가 하면은 779년에 신라 해공왕 15년에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100여 명이 사망했다. 그렇게 죽었는데 그 정도 되려고 하면은 적어도 리히터 지진 규모 7 정도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1681년도 조선 숙종 임금님 때 강원도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소리가 우레와 같았고
담벽이 무너졌으며 기와가 날아가 떨어졌다. 양양에서는 바닷물이 요동쳤는데 마치 소리가 물이 끓는 것 같았다. 이때는 물이 끓는 것 같았다는 거 쓰나미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삼척부의 동쪽 능파대 수중에 10여 장 정도 되는 돌이 가운데가 부러지고 이런데 10여 장, 한 장은 10자고 3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여 장이니까 30m 정도 되는 강원도 동해시 바닷가에 가면 내국 갈 때 나오는 촛대바위 뾰족 선 거 있죠. 그게 원래는 높이가 30m 정도인데 가운데가 뚝 부러져 가지고 현재 그렇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지진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기저기서 지진이 발생한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상청이 관장해서 지진을 개척한 이후에 가장 큰 게 경주 지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국가적으로는 기상청에서는 지진을 감시하고 분석하고 정보를 전파하고 그 발생 원인은 기상청과 행안부가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은 재해에 대한 대응 사후복구는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는 현재 이제 진도 서비스라는 걸 시작을 합니다. 사람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것은 진도기 때문에 그런 진도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 지진파는 이렇게 전파가 될 때 4 내지 5km 정도의 속도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포항 경주에서 리터 지진 규모 얼마의 지진이 발생했고, 서울에 부산에 몇 초 후에 15초 후에 20초 후에 1분에 도착한다 하면은 그 안에 15초의 여유만 있으면은 국민의 95%가 대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일본에서 실험을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그 얼마나 흔들릴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규모라는 것은 지진의 에너지의 양을 한 지진에 대해서 규모는 하나고 진도는 그 지점에서 각각 지점에서 사람이 느끼는 정도 구조물의 피해를 계급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개가 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규모 5 있습니다. 5. 아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게 5.8, 5.4 있었는데 규모 5는 여기 모더레이트, 보통 지진입니다. 강진이 되려고 하면은 여기 스트롱 6 이상 돼야 강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에너지를 가지고 하는데 규모 6 정도의 지진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히로시마 원자폭탄 리틀보이라는 것 떨어진 그거와 같은 에너지를 가진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어떤 에너지를 가진 자연재해가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자료를 넘기는 3월 12일 날 지구상에서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규모 5 정도가 3개, 4가 28개, 3이 98개, 2가 227개, 그 다음에 6보다 큰 지진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게 인터넷 들어가면 바로바로 나옵니다. 일본은 고대부터 지진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본은 자연재해와 밀집한 국가입니다. 지진, 화산, 태풍 이런 것들이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제 지진을 땅속에 있는 맥이라는 놈이 땅속에서 꿈틀꿈틀하면 지진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맥이를 누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또 안 되니까 매기를 놓고 앞에 엎드려 가지고 살려주십시오라고 빌고, 그러니까 매기가 또 상당히 돈을 가지고 있죠. 막 갖다 바치니까 지진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최신의 어떤 지진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은 여기 있는 것처럼 탄성 반발설이라는 겁니다. 탄성 반발설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젓가락 같은 거나 대나무 같은 걸 이렇게 휘다가 손을 탁 놓으면 원상복귀가 되지만은 이렇게 쭉 누르다가 뚝 끊어지면은 끊어질 때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진이 발생할 때 이제 변이가 일어나고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탄성파라고 하는데 그 에너지를 지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World Largest Known Earthquake, 지구상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 가장 큰 것이 뭔가 하면은 1960년도 5월 22일 날 칠레 남부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리터 지진 규모 9.5였습니다. 9.5의 지진이 발생했고, 그때 여기서 지진이 발생해서 쓰나미가 하와이는 물론이고 일본을 직격해가지고 약 1716명이 죽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진이 발생해서 일로 갔기 때문에 칠레 내륙 안쪽으로는 큰 피해가 없고
주로 해상 쪽으로 이렇게 피해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사람이 안 다치면 되는데 사람이 이제 피해를 입는 것 중에 가장 큰 사건이 1556년 1월 23일 날 산서성에서 83만 명이 죽었습니다. 83만 명이 죽게 된 것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 중국은 황토층이 있죠. 그래서 귀족들은 대궐 같은 귀하집을 짓고 살지만은 일반 서민들은 산 쪽에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토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파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있는데 밤에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그대로 자기 집이 자기 무덤이 되는. 그런데 이거보다 더 거의 버금가는 게 언제 있었는가 하면은 1976년 7월 27일 날 중국의 당산이라는 데서 거기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리히터 지진구면 7.6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공식적으로 중국 공산당에서 발표한 게 24만 2천 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구가 얼마였는가 하면 80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죽었는데 USGS에서는 그거는 중국 공산당에서 발표하는 내용이고 실제로는 80만 명 이상 죽었을 것이다. 당산시에서 호구가 있는 사람만 24만 2천 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 유동인구를 합치면 거의 80만 명 이상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내용이 있는데 지진은 빨리 아는 만큼 대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빨리 아는 만큼 대비하고 아는 만큼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데 드랍, 커버, 홀드 자세를 낮추고 머리가 다치지 않도록 위에 커브를 하고 책상 밑에 들어가가지고 책상이 움직이지 않도록 붙들어라 이렇게 하는데 미국의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진이 발생했으면 주변 사람한테 알려주고 지진 발생했다. 그 다음에 머리를 감싸고 책상 밑에 숨고 진동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알감기. 그래서 대국민 교육할 때 기상청하고 행안부에서는 지진에 대한 기본 요령으로 알감기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진 대피 요령은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가면은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어떻게 하라, 계단 나갈 때는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으로 가라, 그 다음에 물건이 떨어지는 데서 멀리 떨어진 넓은 나대지로 가라, 가스는 잠그고 가라,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라. 머리가 손상이 되면은 그거는 사망이기 때문에 머리를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을 때도 어떻게 하라 이런 것들은 이제 평상시 잘 아시는 거기 때문에 다음은 화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화산은 여기 이제 이탈리아의 스트롬볼리 화산이라는 건데 이렇게 밤에 보면은 불꽃놀이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튀어나와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화산이 인류의 역사에 큰 어떤 영향을 줬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지금으로부터 7만 3천 년에서 7만 3,500년 사이에 여기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섬이 있고 여기 싱가포르이고 말레이시아고요. 거기에 토바 칼데라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큰 화산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화산 활동이 있는데 그 화산 여기가 이제 적도 지역이기 때문에 바람이 이제 동풍이 불어 무역풍인 동풍이 불어가지고 화산재는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서쪽으로 가게 되는데 인도양에 15cm 토바 화산재가 쌓여 있습니다. 그때 엄청난 양의 먼지라는 것은 화산재하고 H2SO4가 성층권에 올라가가지고 수년 동안 3에서 5도씨 정도 이렇게 온도를 하강시켰다. 지구를 약 1000년 정도 냉각시켰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은 약 120만 년 전에 1.2 MA, 120만 년 전에 지구상에 살던 호모사피엔스 중에 호모 엘렉투스라고 하는 인종이 2만 6천 명 살았는데 그러니까 인구가 상당히 늘어났겠죠. 늘어났는데 이 화산 활동이 있은 7만 3천 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무슨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유전학적으로 genetic bottleneck in humans, 인류의 어떤 병목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살아남은 사람이 1000에서 10,000쌍 정도만 살아남고 나머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차가운 겨울이 계속됐기 때문에 여름이 없이 그때 호모 사피엔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멸종이 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벌거벗은 세계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1816년이 공식적으로 The Year Without Summer, 여름이 없는 해였습니다. 오른쪽에 여름철의 풍경입니다. 실감 나십니까? 눈으로 다 덮여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1816년 이 화산활동이 있은 그때가 어떻게 됐는가를 이제 슈퍼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역산을 해 가지고 해보니까 프랑스, 영국 있는 지역에 이렇게 기온이 2.5, 3.5도 이상 더 이상 낮고 오히려 시베리아 있는 쪽이 조금 더 약간 높은 그런 걸 나타냈습니다. 예, 그런 일이 이제 있었는데 그 왜 있었는가? 1815년 7월 15일 날 인도네시아, 한국 사람이 많이 가는 발리 오른쪽에 섬이 하나 있고, 그것도 오른쪽에 숨바와 섬이라고 있는데 거기 있는 탐보라 화산이라는 게 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분화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화산재가 옆으로 이렇게 가면서 그때 엄청난 양의,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백두산하고 비슷하든지 백두산보다 조금 작은 규모로 화산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화산재 그 기둥이 고도 43km까지 올라간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원래 탐보라산은 이렇게 4200m 높이였는데 1815년 분화하고 나서 산 꼭대기 자체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날아가고 가라앉아 가지고 높이가 2800m로 됐습니다. 화산 활동은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는데 그 효과는 다른 나라에서 있었습니다. 숨바와 섬의 탐보라 화산 분화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에서 죽은 사람이 7만 1000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거는 기록에 남아 있는 겁니다. 1816년은 여름이 없는 해가 되고, 그래서 농사가 냉해에서 흉작이 돼가지고 농작물의 실패가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 화산 분화로 인해서 영국의 뉴 잉글랜드로부터 이주가 가속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화가 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래서 1815년에 분화가 있고 나서 지구 전체의 황의 농도가 아주 설페이트 콘센트레이션, H2SO4 농도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거 잘 보시면은 1815년 지나서 16년에 전체적으로 6월달, 7월달인데 청색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가 한랭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백두산에 대해서 우리가 화산활동 이렇게 얘기할 때 화산활동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건 하와이 불의 여신 펠레입니다. 펠레 머리 위에 여기서 뭐 용암이 흘러나오고 꼭 머리 풀어오는 것처럼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 현상이지 신의 분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화산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활라산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1만 년 이내에 분화된 이력을 가지고 있으면 활라산이라고 합니다. 활라산, 휴화산, 사화산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한국하고 일본만 이야기합니다. 현재는 이제 활라산이냐 사화산이냐 두 가지로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1만 년 이내에 분화 경험을 가진 산이 이제 울릉도. 울릉도는 이제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나리 분지가 19,000년, 만년, 8,400년, 5,600년, 그리고 이때 나리 분지가 만들어졌고, 나리 분지 안에 알봉이라고 있는데 그게 약 5,000년 전에 만들어졌고요. 그 뒤에도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 지금 기원 후 2024년이니까 기원 전 약 1000년 정도 때 그때 울릉도에서 화산활동이 계속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가 한라산에 속하고, 그 다음에 역사시대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백두산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 다음에 한라산. 한라산은 이제 역사시대 기록이 있는데 서기 1200년, 1007년에 기록이 있는데 지질학적 연구 결과 최근에 발표된 자료 중에 가장 제주도에서 360여 개의 오름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젊은 게 돌오름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울릉도는 스위스 연방공대 사람들이 일본과 한반도 만주 쪽에 나는 지진을 가지고 쭉 한번 밑에 지진파의 어떤 토모그래피를 가지고 S파가 어떻게 전파되는가, P파는 액체, 고체, 기체 다 통과하고 S파는 액체는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울릉도 밑에 약 100km 밑에 속도의 감률이 마이너스 19% 정도 되는 데가 있더라. 그래서 그걸 울릉 아노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0km, 150km 있는데 여기 요 장소,
여기에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은 거기에 마그마가 있다. 그래서 그걸 울릉 아노말리라고 합니다. 제주도 여기 이제 이게 지진파입니다. 지진파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직선상으로 이렇게 조금씩 증가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 땅 속에 14km에서 26km 정도 되는 여기에 이렇게 정상적인 것보다는 지진파의 속도가 이런 느린 장소가 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연구자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S파의 속도가 아주 낮은 저속도층이 있는데 이것은 용융된 마그마나 부분 용융된 지각물질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서울대학교 박사기 논문에 제주도 지역의 지진파를 다 해가지고 약 제주도 지하에 50에서 60km 밑에 여기 50, 60km 빨간 게 올라오는데 열기둥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렇게 제주도 밑에 와 있다. 그래서 제주도 밑에 마그마원이 존재 가능하다. 영국하고 북한하고 국제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백두산 천지인데 이게 두만강이고요. 두만강변을 따라서 지진계를 6대를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진파를 2011년부터 쭉 감시를 했습니다. 감시를 해가지고 보니까 그 이전에 이제 2002년도에서 2005년도에 백두산에서 많은 화산성 지진이 발생했는데 남북 방향, 북서남동 방향 이 두 방향 천지 안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의 진원, 이거는 진앙이라고 하고 진원은 마이너스 3km, 마이너스 2km, 마이너스 1km, 0, 제로 레벨까지 거의 올라오면서 많은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때 마그마가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스톱됐습니다. 양이 적었고 마그마 물성이 끈적끈적한 거기 때문에 빨리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해당되는 마그마들이 백두산 밑에 5에서 10km 이 장소에 마그마 방이 있다고 이제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이제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 논문을 발표하니까 우리나라 신문에 백두산 밑에 서울특별시 면적의 2배 정도 되는 마그마 방이 있다. 그래 또 난리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산이 분화할 때 우리가 지하에 녹아 있는 어떤 물질이 올라오게 되면 그걸 화산 분화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럽션입니다. 그런데 국어에 치면 이럽션 하면 폭발, 분출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분화라고 해야 되고 그 나오는 물성에 따라서 폭발성 분화라는 게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화산재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그런 것들을 폭발성 분화라고 하고 또 하나는 액체 상태로 용암이 흘러나오는 걸 우리가 분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출 또는 인류, 끌어넘친다, 흘러넘친다, 인류성 분화. 그래서 화산이 있는 나라에서는 그 국가에서 발표를 한다든지 언론에 보도할 때 일본 같으면은 오늘 사쿠라지마 화산에서 폭발성 분화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 주변 사람이 화산재 좀 날아오겠구나 이렇게 하고 오늘 후지산에서 인류성 분화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은 후지산 주변에 용암이 흘러나왔구나 구경하러 가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분출이라고 하는 거는 화산암을 분출함이라고 하기 때문에 요 마그마가 액체 상태로 나와서 흘른 용암이 우리가 분출함이라고 하기 때문에 분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화산이 분화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땅속에 있는 어떤 물질이 올라와야 되는데 틈새를 따라서 올라오는 거. 요게 틈새입니다. 3일 전에 아이슬란드에서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약 2.9km가 째져가지고 거기서 용암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틈새형 분화다. 열극 이런 용어가 있었는데 간단하게 의미가 틈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틈새 분화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한 점에서 원통형으로 나오는 거 중심 분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나온 게 요로 흘러갑니다. 옆으로 주름지면서. 그 다음에 또 요런 것들을 용암류라고 합니다. 용암류, 흐를 유자, 용암류. 흘러서는 여기서 나와서 쭉쭉 나와서 쭉 흘러가는 겁니다. 올라오던 마그마가 지하수하고 만나든지 안 그러면 휘발성 성분이 좀 많아지면은 이런 화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마그마가 이런 용암 덩어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튀어나와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화산암괴 또는 화산탄이라고 부릅니다. 좀 더 마그마가 가스 압력이 높아지면은 밑에서 올라오던 마그마가 이 화도간 목구멍을 타고 올라오면서 잘게 부서져 버립니다. 마그마가 부서진 화산재입니다. 돌멩이도 튀어나오죠.
그러면서 이 위를 화산재가 회색으로 이렇게 덮게 되고 화산재가 하늘로도 올라가지면 산을 따라서도 내려갑니다. 조금 쉬었다가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화산이 분할을 하게 되면 아까 돌멩이 날라오는 거, 날아온 돌멩이에서 여기 범퍼에 돌멩이로 박혀 있죠. 그 다음에 화산가스, 그 다음에 용암이 흘러오면서 모든 걸 경로상에 있는 걸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화산재가 나와서 비처럼 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화쇄류라는 뜨거운 화산재가 덮치면은 이렇게 폼페이에서 발굴된 것처럼 이거는 석고를 부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산재가 물하고 만나서 화산홍수나 화산이류, 이거는 피나투브 화산 할 때 여기는 다 매몰되어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에서 만약에 폭발적인 분화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분연주라는 게 만들어지고 하게 되겠는데, 분연주도 만들어지고 화성쇠설류, 화쇄류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걸 이제 분연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대기 상층으로 가면은 제트 기류를 타고 환경들을 지나서 일본 쪽으로 가게 됩니다. 천지에 20억 톤의 물이 있기 때문에 물하고 만나가지고 저렇게 되면 아주 굉장한 폭발력을 키워가지고 엄청난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올라오는 마그마가 천지 물하고 만나지 않고 천지 외륜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용암돔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용암돔을 만들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바위가 뜨거운 상태에서 깨어져서 동요에 나오는 바위돌 깨뜨려 자갈돌, 자갈돌 깨뜨려 모래알, 그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화산재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덮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두산이 폭발적으로 분화하면은 근접 화산재라고 해가지고 그 화산재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하나는 광력 화산재라 해가지고 멀리까지 화산재가 이동해서 갑니다. 그래서 용암류의 피해라든지 화쇄류가 덮쳐버리면 모든 게 다 사망한다 보시면 되고요. 이제 화쇄류가 지나가고 나서 이렇게 건물을 덮어버리고 1층은 매몰한 거죠. 차도 이렇게. 그다음 화산재가 떨어지면 일본에서는 강해라고 하고,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우해, 화산재가 비처럼 내렸다, 우토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럼 농작물이 다 폐사가 되고 여기 있는 차들은 다 처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라하를 하고 화산재하고 이런 것들이 물하고 만나면 여기 제방이 있는데 저수지 뚝이 있는데 이걸 넘쳐가지고 다 재만 덮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돌멩이, 나무 이런 것들이 같이 가서 덮게 됩니다. 그리고 또 SO2가 올라오면은 대기 상층으로 올라가서 H2SO4를 만들게 되면 이게 이제 태양 복사를 차단해 가지고 지구를 한랭화 시키게 됩니다. 날씨가 따뜻할 때, 차가울 때 보면 다 화산 분화하고 다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두산은 지금으로부터 2840만 년 전에 만주 쪽에서 틈새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틈새가 생기면서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일본이 원래 서남 일본은 한경도, 강원도 쪽에, 그 다음에 동북 일본은 한경도 쪽에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한경도 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열리고 서남 일본은 시계 방향으로 열리면서 이때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백두산 쪽에서도 어떤 틈새가 있어가지고 용암이 나와가지고 개마 용암 대지를 만들고, 그 뒤에 이제 나오다 보면은 에너지가 모든 틈새에서 다 나오는 게 아니고 한 군데 집중해서 나오면서 장백산 순상 화산체라는 걸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이제 장소가 여기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그때 나온 현무암으로 되어 있는 개마 용암 대지에 개마 고원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좀 쉬었다가 약 60만 년에서 1만 년쯤 중심 분화로 성분이 바뀌어가지고 백두산 성청 화산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멀리서 본 백두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걸 사면을 복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백두산 지금 높이가 2750m인데요. 근데 요거 2750m가 되기 전에 백두산 높이는 약 3800m 정도 됐을 것이다. 그래서 그 위가 날아가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되어 있다가 분화하고 나서 축 주저앉아 버리고 가에 남아있는 게 칼데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두산 쪽에 이제 지질 조사를 해가지고 보면은 여기 있는
동해 쪽에 일본이 동해 해저 시추를 해가지고 백두산에 날아간 화산재를 찾아냈는데 그것들의 연대가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재가 여기까지 날아갈 정도가 되면은 백두산에서 굉장히 큰 폭발성 분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저 있는 POG, BKY 쭉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4만 8천 년 전에 있었고 19만 6천 년 전에 13만 년 전에 쭉 이렇게 이게 이제 1000년 전에 이렇게 있었고, 그런 화산을 폭발성 분화가 백두산에서 있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퍼진 것들을 제 논문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퍼진 게 이렇게 퍼졌다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산재가 올라오면 분연주, 화산재 기둥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 또 분출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가를 가지고 화산 폭발 지수라는 걸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0에서 8까지 있는데, 요 보시면은 7에 보면은 100입방킬로미터 이상 나오고, 거기에 보면은 100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6년도에 백두산에서 이제 그런 분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요거는 무슨 자료인가 하면은 이분들이 백두산에 있는 화산재에서 탄화목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요 연대 플러스 마이너스 요 연대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를 나타내는 거고, 그게 이제 946년 지질학적인 내용으로 946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흥국사 연대기라는 데 보면은 946년 11월 3일 날 하얀 백색의 화산재가 눈처럼 내렸다 이렇게 있습니다. 일본은 안산함질 화산 활동이 많기 때문에 하얀색 화산재는 없습니다. 회색의 화산재는 있지만, 그래서 백두산에서 화산재가 날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947년 2월 7일 날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렸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 기록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발해의 멸망도 백두산의 946년 분화하고는 관계없지만은 그 이전에 작은 분화들의 어떤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백두산 서쪽에 이제 거기 가서 포크레인 가지고 파가지고 이런 나무를 찾아냈습니다. 나무를 찾아내니까 이런 낙엽송에 나이테가 264개가 있는데 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걸 뽑아가지고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을 쭉 해보니까 중간에 이런 아노말리가 나타나는데, 이 아노말리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774년에서 775년에 우리나라 지구상의 탄소 동위원소의 어떤 변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태양 흑점이 많이 폭발해가지고 그걸부터 딱 피팅을 하니까 여기에 946년 플러스 마이너스 3년 나와서 지금 이제 946년 11월 3일에서 947년 2월 7일 사이에 백두산에서 대분화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날아가는 화산재가 일본 사람이 발표한 자료고요. 이렇게 날아갔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일본에 있는 분이 연구를 해가지고 화산의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화산이 없으니까 일본에서 나타나는 화산재하고 백두산 화산재하고 구성 성분하고 광물이 다릅니다. 그래서 쉽게 하면 족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화산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발견된 장소, 홋카이도 공항 남쪽에 홋카이도 공항 있는 데가 토마코마이시인데 토마코마이 화산재라고 붙였는데, 그 뒤에 일본이 이제 여기 시추를 해보고 하는 걸 해가지고 그분이 배를 타고 두만강을 따라서 가보니까 백두산 가까이 가니까 화산재 부석층의 두께가 74m까지 나오고 백두산을 싹 지나가 만주 쪽에 가니까 없더라. 그래서 주인이 백두산이구나. 그래서 백두산 BTM이다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북한 양강도에 일본인 학자가 북한 쪽에 들어가서 찍어서 저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백두산에서 나온 분출물의 양에 대해서 50, 96, 78, 100입방킬로미터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를 50cm 두께로 화산재로 덮을 정도의 면적이 되는데, 양이 되는데 100에서 150 입방킬로미터, 100을 넘어가면은 화산 폭발 지수 7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지질 조사를 가서 하코다산 타시르타이 습지라는 건데, 이 화산재 두 층이 있습니다. 요거 파보면은, 그래서 밑에 거는 일본 화산재고 위에 거는 백두산 화산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두산 지금 최근 상태는 어떻는가 이렇게 하면은, 백두산에서 화산성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적어 놓은 데도
백두산 천지 화산이 언제 분화할 것인가 지금 상황으로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제가 only God knows 하니까 그것도 또 따라서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지금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백두산 밑에 이런 마그마가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것들이 커지고 올라오고 있는지 커지고 있는지 언제쯤 도달할 것인지 이런 걸 연구하는 걸 마그마 플러밍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남한은 실효적 지배권이었기 때문에 한중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우리 장비를 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지진계를 심고 GPS를 심어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그마라는 게 만들어지면은 마그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그마는 액체라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그마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땅 속에서 일부가 녹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partial melting, 부분 용융이 일어나게 되면은 마그마가 녹게 되면은 이렇게 자리 바꿈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게 쭉 되는데 여기 이제 빨간 게 마그마인데 마그마가 100%가 아니고 거기에 녹아 있는 정도가 하부 마그마 방은 2%, 상부 마그마 방은 9%입니다. 그래서 90% 이상은 고체 상태고 그 중에 일부만 액체 상태로 된 게 있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표 변형도인데 일본이 굉장히 관심을 가집니다. 일본은 백두산에서 폭발적으로 분화하면 화산재는 무조건 일본으로 가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2002년, 2003년, 2005년 그거 됐을 때 이제 인공위성을 가지고 보니까 인공위성에서 거리가 2cm 가까워졌더라.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것은 백두산이 융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융기한 걸 이제 가지고 해보니까 약 150만 톤 정도의 마그마가 밑에서 5km 지점까지 올라왔더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연구 결과하고 같습니다. 백두산 지역에 가면 화산가스가 직접 나오는 데는 없지만은 주변에 있는 온천에 보면은 뽀글뽀글 저렇게 올라옵니다. 가스가 올라오면 저 가스를 가지고 저희가 채집해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봄에 서풍이 불면 화산들은 동쪽으로 가면서 남쪽으로 약간 치우칩니다. 가을도 마찬가지고요. 여름에 겨울에 북서풍이 불면은 동남쪽으로 오면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일본 쪽으로 갑니다. 여름에 남풍이나 남서풍이 불면은 화산재는 북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동쪽으로 갑니다. 다 저렇게 가는 이유는 지구과학 시간에 배운 전향력 때문에. 화산재는 직경이 2mm입니다. 손으로 까칠까칠한 모래보다 이렇게 가는 것들인데 상세하게 현미경으로 전자주사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터실터실하고 기공을 가지고 있고 요거 안에 뭐가 들어간가 하면은 황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그게 물하고 만나면은 염산이 되고 황산이 되기 때문에 화산재를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거고요. 호흡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백두산에서 어떤 분화가 있을 때 정말로 이렇게 갔을까? 이제 유사 기상장에서 비슷한 기상장에서 수치 모의를 하게 되면은 그 오른쪽처럼 이렇게 가면서 화산재가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 연구 결과입니다. 요거보다는 더 남쪽으로 오면서 갔다. 그러면 여기에 왜 없느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고고와 가는 사람들이 습지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좀 관심을 가지고 하면은 백두산에서 날아간 것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백두산 화산이 겨울철에 폭발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나라는 화산재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는다. 그럼 겨울철에 와야 우리나라에 온다. 천만에요. 화산재가 올라가면 전부 다 6, 7, 8, 9 봄철에 옵니다. 봄철에서 겨울철에. 그때 우리나라에 올 가능성이 있다. 요거는 이제 2010년도 5월 10일 날 화산재가 백두산이 분화하면 화산재가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획 돌아서 이렇게 가고. 이거는 2012년 5월 2일 날 실제로 수치 모의를 해보면은 화산재가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얼마쯤 피해가 나는가 하면은 저희 연구진이 이제 외국 저널에다가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ster Risk Reduction이라는데 거기에 해가지고 화산재가 내려와서 저렇게 내려오면은 강원도 쪽에 저런 피해를 입게 되고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고 제조업 그다음에 항공에 다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가는가? 2013년 6월 7일의 예인 경우에는 농업에 약 10조, 그 다음에 항공수송에 1조 한 5천 정도, 그 다음에 제조업에 한 5조 정도, 그 다음에 요거는 엑스트라 코스트는 보건위생입니다. 기관지 천식 있는 사람 외출하면 안 됩니다. 기관지 천식 있는 사람들이 화산재 떨어지는 거 구경한다고 눈 떨어지는 거
강아지가 눈 떨어지는 거 구경하듯이 나가서 그 회복하면은 다 병원에 실려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청소 비용 이렇게 다 하면은 20조 정도 납니다. 20조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 2011년도 GDP의 1.53%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산재가 내려온 기록도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1653년 11월 29일 날 한경도 적성장단 지역인데 여기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흑기가 검은 기운은 신이 목격한 것입니다. 그 기운은 비 같기도 하면서 비도 아니고 연기 같기도 하면서 연기도 아닌 것이 북쪽에서 오는데 소리는 바람이 몰아치듯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냄새는 비린내 같기도 한데 잠깐 사이에 산골짜기 가득 차서 빛을 가려 지척에 있는 소와 말도 분별을 못할 정도였으니 괴이한 일입니다. 가까이는 적성과 장단, 지금 의정부 파주지역, 그리고 멀리는 한경도 남쪽 철령곡에 있는 데까지 그랬다. 그러면 거꾸로 하면은 한경도 쪽에서 경기도 쪽으로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걸 또 이제 수치 모의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5월 2일에서 이렇게 보면 백두산에서 분화하고 나서 9시간 지나고 나면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두산에서 화산재가 정말 오는가 이게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치 모의를 해보니까 여기 이렇게 세 개가 보이는데요. 이렇게도 올 수가 있고, 이렇게도 올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적성장단을 바로 통과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건 남쪽으로 울릉도 쪽으로 강원도에 피해를 주고 이런 것들이 다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에서 폭발적으로 분화하면은 남한에는 화산재가 올 수 있지만은 백두산 인근 지역에는 화쇄류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화산 폭발 지수 2일 때, 3일 때, 4일 때 4가 되면은 북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5가 되면은 동시문상으로 퍼지고 반경 24km, 그 다음에 5가 되면은 49km, 6이 되면 49km, 7이 되면은 반경 83km. 요 안에 빨간 영역에 있는 모든 동식물 나무들은 사망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백두산 꼭대기는 직경 5km 정도의 칼데라, 우리가 천지라고 부르고, 호수는 반경 장경 4.4, 3.37km고 면적은 9.82제곱킬로미터, 여기에 17억에서 20억 톤 정도의 물이 담겨 있습니다. 천지요 수면이 2189m고요. 주변이 2500, 2600, 2700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수가 내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고도가 높기 때문에 구름에 이렇게 구름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구름에서 떨어진 물 해가지고 매일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천지 내에 있는 물은 마셔도 됩니다. 백산수입니다. 그 여기로 빠져나가는 게 어딘가 하면은 성사하 또는 성차라는데 이렇게 흘러나가면은 폭포로 이제 내려가게 되고요. 그래서 백두산에 또 폭발적인 분화가 일어나가지고 비가 오면은 화산재가 흙탕물이 돼가 시멘트 반죽처럼 흘러가는 걸 라하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표시가 되어 있는 분홍색 지역은 초토화되고 이걸 깎아가지고 각 하천을 따라서 그 이동 때문에 이 부분을 다 메꾸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압록강, 두만강. 북한 지역은 왜 없느냐? 북한 쪽은 산지이기 때문에 물질이 이동하려고 하면 낮은 강이 있어야 되겠죠. 하천이.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15개 하천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지식인이기 때문에 화산 분화는 전조현상이나 이런 데는 항상 불확실성이 있다. 분화로 바로 연결될 수도 있고 쭉 가다가 분화가 될 수가 있고 가다가 원상복귀가 될 수가 있고 가다가 뭐 어정쩡 하다가 분화될 수가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공위성을 가지고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분화한 아이슬란드 인공위성을 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지면이 융기되면 이렇게 바이리 프렌전스라 해서 무지개 띠 무늬가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올라와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고 주변 지역이 낮아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데는 이런 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두산 밑에서 꿈틀꿈틀 하고 있지만 이게 쑥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지금 현재는 별다른 이상 징후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태고, 백두산은 언제든지 불안정이 나타날 수 있는 활라산이라는 거, 그리고 여러 전조 현상에 대해서 계속 이제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데가 제가 있는 화산특화 연구센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 화산특화연구센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